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2년 실손보험 적자가 개선됐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적자 금액이 많이 개선됐다. 대폭 개선돼서 뉴스 몇 개 보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없으신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정보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뉴스 기사 좀 가져와 봤는데 작년에 실손보험 적자가 1조 5천억 원이다. 과잉 진료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손익이 개선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 감소 등의 경과 손해율도 낮아졌다. 금감원은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화자찬인가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과잉 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서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 5,300억 원 적자로 2021년에는 2조 8,600억 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3조고 1조 5천억이니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 대비 지출한 거. 그래서 손해율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손해율도 11.8% 감소했다. 장사 잘했다 그 내용이죠. 이건 또 다른 뉴스를 가져와서 연도별 실손보험 적자액을 한번 살펴봤는데 2017년, 18년 1조 2천억 원에서 19년, 20년, 21년이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이 출시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대폭 줄어들었다.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보이네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보험 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년간 보험료 엄청 올렸잖아요. 1세대, 2세대 뿐만 아니라 올해는 3세대도 대폭 올렸거든요. 많이 받았으니까 손익이 개선된 거겠죠.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 사기 특별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등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 보험 사기 예방 모범 기준을 개정해 보험금 심사 기준을 새로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이 잘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백내장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한 거 보험금 지급 많이 안 되고 이게 되게 지금 말이 많잖아요. 했는데 왜 지급을 안 하냐? 입원 조건이냐, 입원 조건이 아니냐, 그런 거 따지면서 많이 지급을 안 한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울러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의 실손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2022년 말 5.8%로 늘었다. 근데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 처음 나오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3세대로 전환을 했었죠. 그 전에. 4세대 출시되기 전에 최대한 3세대로 다 갈아타자. 그리고 4세대 딱 바뀌고 나서는 처음에는 좀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1.5%였는데 착시 효과일 수도 있죠.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 그 정도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보험료 수익은 보험회사가 벌어들인 거, 돈 받은 거는 13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 1, 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렇죠? 3세대도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는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 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 이제는 백내장 많이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수치료에 과잉 진료가 없는지 그거 꼼꼼하게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2021년 기준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가 1등이었다는 거죠. 14.7%. 그 다음에 백내장이었는데 11.7%. 그리고 체외충격파 치료 5.7% 정도. 그 정도 순이었으니까 도수치료가 많다. 앞으로는 이거 좀 더 잘 잡아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관심사항은 백내장 과잉 진료 보험금 누수 방지한 것 때문에 적자가 대폭 감소했다. 요게 좀 크고, 그리고 보험료 많이 올린 게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앞으로의 타겟은 보험금 청구금의 가장 큰 도수치료가 될 것 같다. 내년 보험료 인상폭은 그리고 이전처럼 높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손해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다 공개됐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린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상폭이 좀 작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모릅니다. 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수치료 할 때는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은데 몇 개만 그냥 가져와 봤어요. 도수치료는 20회 이상 이용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50회 이상으로 넘어가면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의뢰해서 치료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할지 결정한다. 의료 자문 제가 영상 몇 개 많이 만들어 드렸죠. 의료 자문 가면 일단 한 절반 정도 못 받는다. 그리고 받아도 적게 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일부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의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해 강화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시행 중에 있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4세대 실손 계약은 도수치료를 1년에 250에서 350만 원으로 제한하고 또 횟수 제한도 있죠. 50회까지 딱 지급한다. 그리고 10회마다 개선 효과를 보고 지급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전 1에서 3세대 실손은 약관상 명확한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주치의 판단과 별개로 도수치료를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도수치료 10회 전후로 보험사에서는 회사마다 지침을 정해놓고 조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한 10회 받은 사람 있으면 그게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나간다는 거죠. 조사를. 소비자가 조사에 응할 시 면담을 통해 조사 담당자는 10회 이상의 도수치료로 호전이 없는 상태면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의 치료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이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도수치료 많이 받으실 때 보험회사에 한번 물어보시고 하세요. 괜히 보험금 지급될 거로 생각하고 많이 받았다가 앞으로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급 기준 어떻게 조사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신 다음에 너무 아파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하셔야 되는 거지만 보험금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자. 앞으로 금감원에서는 이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